대한민국 국방부 본청, 서울 용산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 거대한 건물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수많은 군화 발자국을 묵묵히 받아내며 희미한 광택을 반사했다. 복도를 오가는 장교들의 움직임은 절도 있었고 그들의 대화 소리는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처럼 낮게 깔렸다. 오늘은 단순한 일과가 아니었다. 군 수뇌부의 미래를 결정짓는 장성 진급, 심사 및 임명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을 보상받는 영광의 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씁쓸한 좌절의 마침표가 될 운명의 날. 로비 중앙에 걸린 거대한 태극기만이 이 모든 긴장감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회의실로 향하는 중앙복도 오강철 소장은 반짝이는 대리석 기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전투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그의 화려한 경력을 증명하듯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정통 포병 장교로 군내 보수파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중장 진급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의 경력, 그의 배경,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인맥은 완벽했다. 그는 군대란 기강과 전통으로 유지되는 조직이라 굳게 믿었다.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그 전통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심사 시작까지 앞으로 15분. 그는 여유롭게 옷깃을 다시 한번 정돈했다. 바로 그때였다. 본청 입구 쪽에서 소란스럽지는 않지만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이질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오 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야에 한 여성이 들어왔다. 여성이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복장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에 젖은 검은색 전술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헬멧이나 방탄조끼는 착용하지 않았지만 복장은 방금 전까지 격렬한 훈련을 치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틀어올려 묶여 있었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뺨에 붙어 있었다. 심지어 그녀의 뺨 한쪽에는 위장 크림이 채 지워지지 않은 듯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지친 기색 없이 빠르고 절도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가로질러 오자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이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슬금슬금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오강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여자는 도대체 소속이 어디인가? 감히 이곳 국방부 본청. 그것도 장성 진급 심사가 열리는 이 신성한 장소에 저런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다니. 그는 이것을 군 기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고위 장성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이름은 배윤서.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곳에 거의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심장부인 청와대의 안위를 책임지는 특수임무부대 통칭 푸른 방패의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신분과 임무는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에 속했으며 그녀의 얼굴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바로 1시간 전 그녀는 북한 특작부대의 청와대 침투 시나리오를 가정한 레드플래그 비상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오는 길이었다. 훈련은 성공적이었지만 예상보다 길어졌고 복귀하는 도중 차량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다. 그녀의 부관이 예복을 가지고 먼저 출발했지만 약속된 장소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배윤서는 자신의 전술 시계를 확인했다. 심사 시작까지 10분. 그녀는
자신의 부관인 김대위가 빨리 오기만을 속으로 재촉했다. 그녀 역시 이런 차림으로 이곳에 오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 심사는 단순한 진급 심사가 아니라 푸른 방패의 차세대 방어 시스템 도입 예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브리핑이 포함된 자리였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려던 순간 누군가 그녀의 앞을 거대하게 가로막았다. 고개를 들자 완벽하게 차려입은 소장 한 명이 경멸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오강철 소장이었다. 그는 배윤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혀를 차는 소리를 냈다. 이봐, 오강철이 낮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이런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건가? 여기가 자네 부대 뒷산 훈련장인 줄 아나? 주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배윤서는 그를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 전까지의 초조함은 사라지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계급장과 명찰을 빠르게 훑었다. 육군 포병사령부 소속 오강철 소장. 그녀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구시대의 유물 중 하나였다. 용무 중입니다. 길을 비켜주시죠. 오강철은 코웃음을 쳤다. 감히 하급자가 그것도 복장 불량 상태인 주제에 자신에게 길을 비키라고. 그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용무자네, 그 용무가 군의 명예보다 중요한가? 도대체 소속이 어디인가? 상관을 보고도 경례조차 하지 않는 건가? 이게 요즘 군대의 기강이란 말인가? 그의 질책은 점점 더 거세졌다. 배윤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상대하는데 이골이나 있었다. 권위주의에 찌들어 계급장이 곧 자신의 인격이라고 착각하는 부류. 그녀가 입을 열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던 찰나 오강철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는 곁에 있던 자신의 부관을 돌아보며 그러나 복도 전체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쯧쯧. 여기가 어떤 명예로운 장소인데 어째서 저런 복장 불량의 계집애가 돌아다니게 놔두는 거지. 당장 끌어내지 않고 못들 하는 건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군. 계집애. 그 단어가 배윤서의 귓가에 밝혔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배윤서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겪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성차별적 모욕은 오랜만이었다. 그녀는 오강철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녀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복도 전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오강철은 그녀의 기세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자신이 소장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더욱 오만하게 말했다. 뭐라고 못 들었나? 여기가 어디라고? 죄송합니다. 장군님,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외침과 함께 한 장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말끔하게 다려진 장성용 예복이 담긴 슈트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그는 배윤서 앞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경례했다. 보고 드립니다. 김민준 대위 차량 문제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장군님. 그 한마디가 마치 폭탄처럼 복도에 떨어졌다. 오강철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눈을 비볐다. 장군님, 이 땀에 젖은 여자가, 그것도 저 계집애가. 그는 김대위의 계급장을 확인했다. 틀림없는 대위였다. 대위가 저 여자를 장군님이라고 불렀다. 주변에서 수군대던 장교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광경을, 그리고
오강철 소장이 내뱉은 모욕적인 언사를 떠올리며 사색이 되었다. 저 여자가 정말 장군이란 말인가? 그것도 청와대 소속의. 배윤서는 오강철의 혼란스러운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김대위에게서 슈트 케이스를 건네받았다. 수고했다. 5분 남았군. 그녀는 김대위에게 짧게 고갯짓을 한 뒤 오강철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냉정함을 넘어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오강철 소장. 그녀가 그의 계급과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오강철은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배윤서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키는 그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그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첫째, 군인의 명예는 옷차림이 아니라 그 군인이 흘린 땀과 수행한 임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둘째, 저는 소장님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다시는 저를 계집애라고 부르지 마시죠. 이곳이 명예로운 장소라면 그 명예에 걸맞은 언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장성 전용 휴게실 및 탈의실로 향하는 문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희미하게 청와대 방호사령부, 푸른 방패라는 부대 마크가 스쳐 지나갔다. 오강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함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푸른 방패라면 설마.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옷깃을 여몄다. 청와대 백 하나 믿고 기어오르는군. 하지만 예의범절도 모르는 것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심사장이 있는 대회의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오늘 자신이 저지른 이 실수가 그의 수십 년 군 생활을 통째로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모욕한 그 여성이 오늘 자신과 나란히 중장 진급 심사를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조차도. 장성 전용 휴게실 문이 소리 없이 닫히자 바깥 복도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안은 완벽한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오직 낮게 울리는 공기청정기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김민준 대위는 슈트케이스를 열며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복기로의 예상치 못한 도로 통제가. 배윤서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됐다. 변명은 나중에 듣겠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땀으로 축축한 전술복 상의를 거침없이 벗어 던졌다. 지난 72시간 동안 이어진 비상훈련의 피로가 순간적으로 몰려왔지만 그녀의 정신은 강철처럼 벼려져 있었다. 그녀의 등과 어깨에는 과거 작전에서 얻은 희미한 흉터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빈틈없이 단련된 근육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준비된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의 위장, 크림과 땀을 씻어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김대위는 이미 완벽하게 다려진 흰색 셔츠와 짙은 남색의 장성용 예복 하의를 건넸다. 배윤서는 기계적인 속도로 옷을 갈아입었다. 땀에 젖은 군용 티셔츠가 바닥에 떨어지고 곧이어 빳빳한 칼라가 돋보이는 셔츠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머리망을 꺼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틀어 올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무거운 금실 견장이 달린 예복 상의를 걸쳤다. 그리고 가슴에는 그녀가 지금껏 받아온 무공 훈장과 보국 훈장들을 능숙하게 달았다. 불과 3분 전 훈련장에서 막 구르다 온 야전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거울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푸른 방패지휘관 배윤서의 완벽한 모습이 서 있었다. 보고 그녀가 넥타이를 매듭 지으며 짧게 명령했다. 김대위는 즉시 태블릿을 켜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예, 오늘 심사는 총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개인별 진급 심사, 후반부는 부대별 현안 보고입니다. 장군님께서는 8번째 순서이며 바로 앞 순서가 포병사령부의 오강철 소장입니다. 배윤서의 손이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넥타이를 마저 고쳐맸다. 오강철. 아까 그 오만한 남자였다. 그녀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그 역시 오늘 진급 심사 대상자였던 것이다. 현안 보고 내용은 청와대 방호 시스템 3단계 격상에 따른 차세대 위성 통신망 도입건입니다. 예산안이 핵심입니다. 김대위가 보고를 마쳤다. 배윤서는 마지막으로 구두를 확인하고 일어섰다. 그녀의 전술화와 예복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오가는 그녀의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좋아, 가자. 대회의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 아까와는 공기 자체가 달랐다. 문 앞을 지키던 두 명의 헌병이 배윤서의 완벽한 예복과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별을 확인하고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답하고 굳게 닫힌 거대한 참나무 문으로 다가갔다. 김대위가 문을 열자 육중한 문이 조용히 미끄러지며 안의 풍경을 드러냈다. 거대한 U자형 테이블이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합참의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양옆으로 국방부 장관,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최고위 장성들이 배석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압축된 강철처럼 무겁고 날카로웠다. 모든 시선이 새로운 입장객에게로 향했다. 테이블 한쪽 끝 자신의 심사를 막 마친 듯한 오강철 소장이 배윤서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완벽한 예복,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소장의 계급장.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녀가 아까 그 계집애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경멸 어린 미소가 번졌다. 소장이긴 했군. 하지만 저런 어린 것이 무슨 백으로 별을 달았는지. 어쨌든 예복을 챙겨 입었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소란을 피울 뻔했군. 그는 배윤서가 자신보다 하급자이거나 적어도 영향력 없는 한직에 있다고 멋대로 판단했다. 그는 그녀가 이 엄숙한 자리에서 감히 아까의 일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그녀에게 가벼운 조롱이 담긴 눈빛을 보낸 뒤 정면을 응시했다. 배윤서는 그 오만한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는 오강철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테이블 중앙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녀는 지정된 후보자석에 멈춰 서서 테이블에 앉은 모든 수뇌부를 향해 완벽한 각도로 경례했다. 충성. 육군 소장 배윤서 심사명령에 따라 대기 중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합참의장인 박 장군이 서류철을 넘기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군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략가이자 배윤서의 능력을 일찍이 알아본 인물 중 하나였다. 배 소장, 레드 플래그 훈련이 꽤나 격렬했던 모양이군. 일정에 늦을까봐 걱정했네. 배윤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장님, 청와대를 방어하는 임무에는 지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완벽함만이 기준일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몇몇 장성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는 푸른 방패 지휘관으로서의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오강철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청와대 방호, 그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합참의장이 저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리고 방금 배 소장이라고 불렀다. 설마 박 의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철을 덮고 다른 심사위원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회의실을 울렸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진급 심사 대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배윤서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현재 청와대 특수임무부대 푸른 방패의 지휘관이자 이번 중장 진급 심사 대상자 합참의장의 시선이 오강철 쪽을 잠시 스쳤다가 다시 배윤서에게로 돌아왔다. 육군 소장 배윤서입니다. 그 순간 시간은 오강철에게만 멈춘 듯했다. 중장 진급, 푸른 방패, 지휘관, 배윤서. 이 단어들이 그의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중장 진급 자신과 동급의 심사 대상자라고 저 땀에 젖었던 여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스쳐 지나갈 때 얼핏 보였던 푸른 방패 마크, 김대위가 외쳤던 장군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아까 복도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끔찍한 모욕들, 계집애, 복장불량, 끌어내라. 오강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조금 전까지 오만함으로 붉게 상기되었던 그의 뺨은 이제 창백한 백지장처럼 변했다. 식은 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하급 장교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동등한 진급 심사 대상자이자 군 통수권자의 안위를 책임지는 핵심 요직의 지휘관을, 그것도 수많은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것도 성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배윤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배윤서는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합참의장과 심사위원단만을 당당하게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는 조금의 동요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임무에 대한 확신과 책임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강철은 깨달았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같은 급으로조차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는 모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길가의 소음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 깨달음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자신이 군 생활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임을 직감했다. 엄숙했던 장성 진급 심사 및 임명식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종료되었다. 배윤서 중장진의 푸른 방패 방어 시스템 3단계 격상에 대한 브리핑은 완벽했다. 그녀의 발표는 군더더기 없는 데이터와 냉철한 논리,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지휘관으로서의 확고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을 지배한 것은 감탄이 섞인 짧은 침묵이었다. 합참의장을 비롯한 수뇌부 대부분이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발표 직후에 이어진 오강철 소장의 포병 전력 현대화 방안 보고는 상대적으로 구시대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예산 타령처럼 들릴 정도였다. 결과는 명백했다. 합참의장은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취합한 뒤 두 사람의 진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배윤서 소장의 중장 진급을 승인한다. 그리고 잠시 후 오강철 소장의 중장 진급 역시 승인한다. 오강철 역시 중장 계급장을 달게 되었지만 그 분위기는 극명하게 달랐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장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가장 먼저 배윤서에게 다가가 따뜻한 축하의 악수를 건넸다. 축하하네, 배 장군. 앞으로도 청와대의 방호를 잘 부탁하네. 국가 안보의 핵심이야. 자네의 어깨가 무겁네. 다른 장성들 역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다. 반면 오강철에게 건네지는 축하는 의례적이고 뻣뻣했다. 몇몇은 그에게 다가오기조차 꺼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복도에서 저지른 추태를 이곳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배윤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 하오 배 장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배윤서는 그의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표정은 무감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조롱이나 승리감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감사합니다. 오 장군이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 무관심이야말로 오강철의 자존심을 가장 깊숙이 찌르는 칼날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이토록 굴욕적인 순간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오강철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단순한 창피함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감히 수십 년 후배인 여군이, 그것도 비주류인 특수부대 출신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진급까지 하다니. 그는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 자신이 속한 육사 출신 포병 세력, 즉 군의 전통과 본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배윤서는 그가 경멸에 맞지 않는 새로운 세력의 상징이었다. 기술 중심 성과 위주, 그리고 여성의 약진. 그는 이 모든 것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요소로 보았다. 배윤서.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그녀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렸다. 감히 나를 짓밟고 올라가 좋다. 네가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자.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마.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군 내부의 각종 정보를 다루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옛 동기였다. 나 오강철이네. 그래, 이번에 중장 달았지. 자네도 곧 좋은 소식 있어야 할 텐데. 그는 능숙하게 안부를 물은 뒤 본론으로 들어갔다. 부탁할 게 하나 있네. 푸른 방패 지휘관 배윤서 말일세. 그래, 그 여자 관련해서 뭐든 좋으니 싹 다 긁어 모아주게. 예산 사용 내역 부대원들 불만 과거 작전 기록 사생활, 먼지 한 톨까지.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광대한 인맥은 군 내부 깊숙한 곳까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배윤서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완벽함 속에 분명히 숨겨진 균열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균열을 찾아내 부서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같은 시각 배윤서는 이미 축하연 따위는 뒤로 하고 청와대 지하 벙커에 위치한 푸른 방패 지휘 통제실로 복귀해 있었다. 그녀는 장성용 예복을 벗어던지고 다시 몸에 익은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이제 별 3개 중장이었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장군님 중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민준 대위가 격려하며 환하게 웃었다. 통제실의 다른 대원들 역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배윤서는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고맙다. 하지만 축하는 나중에, 계급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중앙 스크린에 떠 있는 차세대 위성통신망 도입 계획서로 향해 있었다. 예산안은 통과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김대위, 예 장군님. 오늘부로 내부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다. 모든 통신과 데이터 이동을 이중으로 감시해. 특히 조달 관련 문서는 김대위는 그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혹시 오강철 중장 때문이십니까? 그는 복도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배윤서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는 단순한 오만한 멍청이가 아니야. 그는 권력을 가진 멍청이지. 그리고 그런 부류는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끼면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이든 저지른다. 그녀는 오강철이 자신을 향해 칼을 갈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할 곳이 바로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위성통신망 사업이라는 것도 예측했다. 그는 내게서 흠집을 찾으려 할 거다. 우리가 먼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니까. 배윤서의 예측은 정확했다. 그날 밤 오강철은 육사 동기이자 방위사업청의 고위 간부인 문 장군을 은밀하게 만났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밀실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오 장군 중장 진급 축하하네. 문 장군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강철은 쓴웃음을 지으며 잔을 비웠다. 축하는 무슨, 재수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기분만 잡쳤네. 그는 문 장군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과장 섞어 털어놓았다. 문 장군 역시 배윤서 같은 특수 케이스가 고속 승진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던 차였다. 쯧쯧, 요즘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 근본도 없는 것들이. 오강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다. 사실 그래서 말인데 문 장군, 그 배윤서가 지휘하는 푸른 방패에서 곧 차세대 위성통신망 입찰건을 올린다지. 문 장군의 눈이 빛났다. 방위사업청 소관이었다. 그렇지, 예산 규모가 상당해. 다들 눈독 들이고 있는 사업이고. 오강철이 문 장군에게 몸을 기울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 사업 우리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혹시라도 배윤서 그 여자가 공명심에 눈이 멀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밀어주거나 절차상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배윤서의 파일을 뒤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흠결이 없다면 흠결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무기 도입 사업은 함정을 파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문 장군은 오강철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아주 면밀하게 샅샅이 검토해 봐야지. 그렇고 말고. 두 사람의 검은 술잔이 부딪히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오강철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신 담배를 피워댔다. 방 안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지만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울분과 조바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기무사 동기를 통해 긁어모은 배윤서의 뒷조사 자료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사생활은 군대와 훈련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였고 예산 사용 내역은 1원짜리 하나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일 정도로 무균 상태에 가까웠다. 부대원들의 불만 사항조차 지휘관의 체력 기준이 너무 높아 따라가기 힘들다는 식의 오히려 그녀의 능력을 반증하는 것들 뿐이었다. 오강철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졌다. 젠장, 저 여자는 로봇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는 전공법으로는 배윤서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흠집이 없었다. 그렇다면 흠집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문 장군과의 밀담을 떠올렸다. 푸른 방패의 차세대 위성 통신망 도입 사업.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함정을 팔 수 있는 무대였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이기에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이적 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현재 입찰을 준비 중인 방산업체들의 목록을 입수했다. 그의 눈에 한 업체가 들어왔다. K-테크 디펜스. K-텍 디펜스, 중견 규모의 통신장비 업체였지만 최근 몇 년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오강철은 K-테크 디펜스의 한상진 대표가 로비에 능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판을 기억해냈다. 완벽한 도구였다. 오강철은 자신의 부관을 통해 한 대표에게 은밀한 연락을 취했다. 공식적인 만남이 아닌 철저히 비공식적인 사적인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한적한 고급 한정식집 별실. 오강철과 한상진 대표가 독대했다. 한 대표는 자신 앞에 앉은 현역 중장의 부름에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사업가 특유의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오강철은 여유롭게 술잔을 채우며 운을 띄웠다. 한 대표,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더군. 한 대표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송구합니다, 장군님.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하지만 저희 기술력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기술력. 오강철이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그 기술력, 이번에 푸른 방패, 위성 통신망 사업에 한번 써보는 건 어떻소? 한 대표의 눈이 커졌다. 푸른 방패 사업은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 보안 기준이 상상을 초월할 뿐더러 지휘관인 배윤서가 철의 여인으로 악명 높았기 때문이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저희 같은 중견업체가 한 대표가 말끝을 흐렸다. 오강철은 그의 잔에 다시 술을 채우며 나직하게 웃었다. 배윤서 장군 때문인가 그 여자 너무 앞서 나가 군대의 전통과 기강을 무시하고 있어. 저런 사람이 국가의 심장부를 지키는 핵심 장비를 다루게 둬선 안 되지. 그의 목소리에는 배윤서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이 담겨 있었다. 한 대표는 즉각 오강철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다. 장군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면. 오강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이번 사업의 비공식 평가 기준표요. 문 장군을 통해 입수한 거지. 한 대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만 있다면 푸른 방패의 까다로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장군님이 은혜를 얻지. 오강철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대신 조건이 있소. 한 대표.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조건이라 하심은 당신 내 시스템 완벽해야 하오. 겉보기에는 그 어떤 표준 테스트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어서는 안 돼. 하지만 오강철이 한 대표에게 몸을 기울였다. 아주 깊숙한 곳에 우리가 원할 때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상 접속 포트를 하나 심어둬야겠소. 비상 접속 포트. 그것은 백도어
백도어를 의미하는 교활한 은어였다. 한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군님, 그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만약 발각이라도 되면. 오강철은 코웃음을 쳤다. 발각, 누가 발각한다는 거요? 배윤서, 그 여자가. 그는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건 그 여자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보험 장치일 뿐이요. 만약 그녀가 이 정도의 허점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녀는 푸른 방패 지휘관 자격이 없는 거지. 안 그렇소? 그리고 이 사업을 따내면 K테크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업계 1위로 올라설 거요. 달콤한 유혹과 서늘한 협박이 동시에 날아들었다. 한상진 대표는 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에서 탐욕과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결국 탐욕이 이겼다. 그는 오강철이라는 거대한 뒷배와 막대한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비상 접속 포트 말씀이시죠? 저희 최고 기술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오강철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소. 한 대표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요. 제안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시오. 나머지는 나와 문 장군이 알아서 할 테니. 두 사람의 검은 거래가 성사되었다. 그날 이후 K테크 디펜스의 연구실은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오강철에게서 받은 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최고의 프로그래머인 연구소장을 비밀리에 불렀다. 그는 연구소장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 특수임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며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커널 레벨의 탐지가 불가능한 백도어를 심도록 지시했다. 그 백도어는 일반적인 보안 스캔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었으며 오직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신호가 결합되었을 때만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었다. 그것은 청와대 방어 시스템의 심장에 심어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 며칠 후 K테크 디펜스는 푸른 방패의 차세대 위성통신망 도입 사업에 공식적으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오강철 중장은 방위사업청의 문 장군을 통해 K테크의 제안서 사본을 미리 받아보았다.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오히려 경쟁사인 대기업들의 제안보다 기술적으로 더 우수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의 함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배윤서가 이 완벽한 제안서를 의심 없이 승인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리고 그녀의 서명이 마르는 순간 그는 이 백도어의 존재를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터뜨릴 계획이었다. 배윤서는 직무유기를 넘어 이적 행위 혐의로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그에게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청와대 지하 벙커 푸른 방패의 지휘 통제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심장처럼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배윤서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방금 전 끝난 1차 입찰 제안서 검토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모니터에는 최종 후보로 압축된 두 업체의 비교 데이터가 떠 있었다. 하나는 업계 1위의 대기업인 한화시스템즈였고 다른 하나는 중견 기업인 K테크 디펜스였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K테크의 제안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한화가 제시한 비용의 80% 수준의 기술 사양은 푸른 방패가 요구한 기준 RFP를 120% 초과 달성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방위사업청의 실무자들은 오강철의 입김이 다음 문장군의 부하들이었다. K테크의 기술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배윤서를 부추겼다.
하지만 배윤서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간을 좁히고 있었다. 김대위, 그녀가 내부 인터컴으로 자신의 부관을 호출했다. 곧바로 김민준 대위가 경례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이제 배윤서의 최측근 참모이자 푸른 방패의 사이버 보안팀을 총괄하는 핵심 인재였다. 회의록 봤나? 자네 생각은 어떻지? 김 대위는 태블릿을 넘기며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군님, 너무 완벽합니다. K테크의 제안서는 마치 저희가 원하는 답을 미리 알고 쓴 모범 답안 같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심지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보너스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윤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물론 그녀의 집무실 창밖은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야전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감각은 완벽함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도록 단련되어 있었다. 전장에서 완벽한 계획은 존재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변수 마찰, 그리고 희생이 따르지. 그런데 저 제안서는 변수가 없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 대위가 물었다. 지난주에 실시했던 기초 성능 테스트 BMT에서도 K테크의 장비는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이 모든 과제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한화 시스템의 장비가 일부 간섭 환경에서 사소한 데이터 지연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었다. 배윤서가 날카롭게 돌아섰다. 그게 문제야. 왜 한화 같은 대기업의 장비는 사소한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K테크의 장비는 실험실 환경이 아닌 야전 테스트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지. 현실 세계의 전파 방해와 기상 조건 하에서도 그건 너무 깨끗해. 그녀의 직감이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단련된 데이터를 초월하는 지휘관의 감각. 그녀는 김 대위를 바라보았다. 표준 절차로는 부족하다.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공식적인 보안 검토 문장군이 통제하는 와는 별개로 우리만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김 대위의 눈이 빛났다. 블랙박스 테스트 말씀이십니까? 맞아. K테크나 방사청에는 알리지 않는다. 우리가 확보한 테스트용 시제품을 가지고 푸른 방패의 기준대로 외부에서 가해질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해부해봐. 가장 혹독한 방식이라 하심은 국가급 해킹 시뮬레이션. 우리가 북한의 121국 해커 부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저 시스템의 심장을 뚫어봐. 48시간 주겠다. 저 시스템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먼지 하나까지 찾아내. 배윤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청와대 지하 벙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알파랩의 불이 켜졌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전자기파 차폐실이자 푸른 방패의 최정예 사이버 전사들이 활동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김 대위는 자신의 팀원 3명과 함께 K테크의 시제품을 설치했다. 지금부터 표준 보안 스캔 및 취약점 분석 시작한다. 김 대위의 명령에 따라 팀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수십 종의 상용 군용 스캐너를 동원했지만 시스템은 굳건했다. 방화벽이 강철입니다. 알려진 취약점 제로, 코드 서명도 완벽합니다. 김 대위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배윤서의 직감이 틀렸던 것일까? 아니면 K테크의 기술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까? 플랜 B로 전환한다. 시스템의 과부하를 걸어 무차별 데이터 폭격 푸싱과 비정상적인 프로토콜 요청을 동시에 주입해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 수백만, 수천만 건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킷이 K테크의 시스템을 강타했다. 시스템 로그가 미친 듯이 올라갔지만
장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처럼 묵묵히 제 기능을 수행했다. 김대위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48시간 중 이미 24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팀장님, 이건 정말 완벽한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한 팀원이 지친 듯이 말했다. 김대위는 모니터를 노려봤다. 아니야, 무언가 놓치고 있어. 완벽한 방어는 없어. 공격자가 숨어 있을 뿐이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모든 공격 중지. 얘 시스템을 클린 상태로 돌려. 대신 전자기 스펙트럼 분석기를 가동해. 시스템이 대기 상태일 때 방출하는 미세한 신호를 모두 잡아내. 그리고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약한 전파 교란을 실시한다. 아주 약하게 시스템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은 해킹이 아니라 도청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팀원들은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다양한 대역의 전파 노이즈를 쏘기 시작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스템은 여전히 고요했다. 김대위는 눈을 감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화이트 노이즈에 집중했다. 그러던 순간 잠깐 김대위가 외쳤다. 방금 그 주파수 7.1, 5 기가헤르츠 대역. 다시 쏴봐. 팀원이 해당 주파수로 다시 노이즈를 발사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스펙트럼 분석기 화면의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응답 신호가 잡혔다. 그것은 0.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열렸다가 닫힌 아주 작은 디지털의 속삭임이었다. 세상에, 김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건 오류가 아니야. 숨겨진 포트가 특정 주파수 신호에 반응한 거다. 이건 명백한 백도어야. 그들은 마침내 오강철과 한 대표가 심어놓은 치명적인 비상 접속 포트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다. 배윤서의 직감이 옳았다. K테크의 완벽함은 교묘하게 위장된 국가안보를 겨냥한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김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배윤서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찾았습니다. 김민준 대위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격렬한 흥분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배윤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파랩으로 가지. 5분 내로. 현장 보존하고 그 어떤 외부 네트워크와도 접촉을 금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속은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다. 완벽함은 언제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지휘 통제실을 나와 알파랩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전자기파 차폐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김대위와 팀원들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중앙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 조각과 복잡한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가 떠 있었다. 보고해. 배윤서가 짧게 명령했다. 김대위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것입니다. 7.1, 5GHz. 이 특정 주파수로 암호화된 신호를 보내자 시스템 커널 레벨에서 이 포트가 0.01초간 반응했습니다. 일반적인 스캔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완벽한 스텔스 백도어입니다. 기능은 배윤서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다. 단순한 시스템 마비가 아닙니다. 장군님. 김대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건 마스터키입니다. 이 포트가 완전히 개방되면 외부에서 푸른 방패의 모든 위성 통신망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끄는 것은 물론 데이터를 조작하고 가짜 명령을 하달할 수도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결함이 아니었다. 국가의 심장부인 청와대의 눈과 귀를 적의 손에 그대로 넘겨주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배윤서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복도에서 자신을 계집애라 부르며 모욕하던 오강철의 오만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배후는 그녀가 나직이 물었다. 아직입니다. 이 백도어는 특정 신호에 반응할 뿐 아직 외부로 접속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 규약을 설계한 수준을 볼 때 K테크 내부의 소행이거나 혹은 그들과 결탁한 더 거대한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태블릿을 조작해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이 백도어의 구조를 역추적해 본 결과 코드 일부가 과거 포병사령부에서 사용했던 화력 제어 시스템의 구형 알고리즘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강철의 포병사령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배윤서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적의 정체를 어렴풋이 직감했지만 심증만으로는 그 늙은 뱀의 목을 칠 수 없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김대위, 지금 당장 이 사실을 보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예, 당연히 K테크는 입찰이 취소되고 관련자들은 모두 군사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김대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배윤서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다. 한상진 대표는 불만을 품은 직원의 일탈이라 둘러댈 테고 방사청의 문장군은 검토 과정의 사소한 실수였다고 발뺌하겠지. 그리고 진짜 배우는 그림자 속에 숨어버릴 거다. 우리는 뱀의 꼬리만 잡고 몸통은 놓치게 돼. 김대위는 그녀의 의도를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장군님께서는 함정이 파여 있다면 사냥감이 걸려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 우리가 새로운 함정을 파서 사냥꾼을 그 안으로 유인해야 한다. 그녀는 이 썩어 빠진 뿌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뽑아내기로 결심했다. K테크 디펜스 1차 심사 적격으로 통과시킨다. 예, 장군님.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이에 있나 김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대위는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닙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좋아. 그들은 우리가 이 백도어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라야 해.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배윤서는 작전 계획을 세우듯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방위사업청에는 K테크의 제안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보고해.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 모두 최고 점수를 줘. 특히 보안 부분에서 탁월한 안정성을 보였다고 강조해. 그리고 최종 계약 서명을 위한 마지막 최종 시연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다. 최종 시연회라면, 그래. 국방부 장관님과 합참의장님, 그리고 각 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모두 초청한다. 물론 포병사령관 오강철 중장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중요 참고인 자격으로 반드시 참석시켜야지. 그녀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스쳤다. 오강철이 그토록 원하던 쇼의 무대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가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배윤서가 몰락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기꺼이 참석할 그 무대를. 그녀는 적의 오만함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있었다. 김대위, 자네와 알파랩 팀원들에게는 극비 임무를 주겠다. 시연회 당일 우리는 저 백도어를 활성화시킬 거다. 팀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심해. 진짜 시스템에 연결하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동일한 가상 네트워크,
허니폿들을 구축한다. 시연 회장에서 K테크가 시스템을 가동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백도어가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믿게 될 거야. 그때 우리는 그 백도어가 접속을 시도하는 최종 목적지와 활성화 신호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그 신호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물증이다. 만약 오강철이 그 배우라면 그는 분명 시연의 현장에서 혹은 그와 연결된 누군가가 그 신호를 보낼 거다. 그 순간을 우리가 잡아내는 거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배윤서는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적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며칠 후 오강철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문 장군의 전화를 받았다. 오 장군 축하하네.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 배윤서, 그 여자가 K테크에 완전히 반한 모양이야. 보안성 최고 점수를 줬다더군. 하하, 역시 여자들은 숫자와 데이터에 약해. 오강철은 입에 문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래, 그 여자 겉보기엔 똑똑한 척 하더니 결국엔 별 수 없는 계집이었군.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덥석 문 거지. 그는 자신의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했음에 희열을 느꼈다. 그는 한상진 대표에게 이미 신신당부해 놓았다. 시연회 당일 비상접속 포트가 완벽히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라고. 시연회에는 나도 공식 초청되었네. 오 장군도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줘야지. 푸른 방패의 역사적인 시스템 교체 현장 아닌가. 문 장군이 능글맞게 웃었다. 물론 가야지. 가서 똑똑히 봐야겠어. 그 오만한 여자가 제 손으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오강철은 전화를 끊고 붉은 와인을 잔에 따랐다. 그는 시연회 당일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배윤서가 모든 수뇌부 앞에서 K테크의 시스템을 승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한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익명의 내부 고발을 통해 백도어의 존재를 터뜨린다. 배윤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이적 행위자로 낙인 찍혀 불명예 전역을 당할 것이다. 푸른 방패 지휘관 자리는 공석이 되고 그 자리는 자신의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푸른 방패 지휘 통제실에서는 최종 시연회 초청장이 발송되기 시작했다. 오강철 중장의 사무실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중한 양식의 초청장이 도착했다. 배윤서는 발송자 명단을 확인하며 김대위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허니폿 구축은 완료되었습니다. 장군님. K테크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제한 가상 환경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든 우리는 모든 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맹수가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김대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배윤서는 모니터에 떠 있는 오강철의 이름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는 그날 복도에서 그가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이곳은 명예로운 장소다.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래, 오강철. 그 명예로운 장소에서 누가 진짜 군인이고 누가 반역자인지 똑똑히 가려주도록 하지. 모든 증거와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운명의 날 그 마지막 무대만이 남아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방부 본청 지하 3층에 위치한 최고 보안 등급의 시연회장 타이탄룸. 이곳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외부의 모든 물리적 전자기적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요새였다.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지킬 차세대 위성 통신망의 최종 승인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시연회장의 공기는 팽팽한 기대감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앞줄 중앙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그 양옆으로는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유난히 오만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오강철 중장도 방위력 개선 사업 참고인이라는 거창한 직함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간밤에 잠을 설쳤다. 드디어 오늘 저 오만한 배윤서가 자신의 손으로 무덤을 파는 날이었다. 그는 배윤서가 K테크의 완벽한 제안서에 서명하고 모든 수뇌부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발표할 모습을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배윤서의 화려한 추락을 알리는 축제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단상에는 배윤서 중장이 푸른 방패 지휘관으로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고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K테크 디펜스의 한상진 대표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곧이어 터질 거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로 뺨이 붉어져 있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장관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윤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시연회장을 울렸다. 지금부터 푸른 방패의 차세대 방어 시스템 최종 시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연은 입찰 후보 1순위 K테크 디펜스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한상진 대표, 배윤서가 손짓하자 한상진 대표가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한 걸음 나섰다. 예, 감사합니다. 배 장군님, 저희 K테크 디펜스의 시스템은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보안 체계라 자부합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중앙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을 향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K테크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다. 완벽한 방화벽 초고속 데이터 전송률, 그리고 알려진 모든 위협에 대한 100% 방어. 오강철은 팔짱을 낀 채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자, 그럼 실제 시스템의 관리자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표가 관리자 콘솔에 접속했다. 스크린에는 청와대 방호구역의 가상 지도가 뜨고 모든 통신 노드가 녹색 안전으로 표시되었다. 보시다시피 완벽합니다. 이제 저희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바로 그때였다. 한 대표는 오강철 중장과 사전에 약속된 사인을 보냈다. 그는 오강철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물론 장군님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저희만의 비상복구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라고 말했다. 그는 키보드에 특정 커맨드를 입력했다. 7.15GHz의 백도어를 깨우는 치명적인 신호였다. 그는 오강철에게 자신이 약속을 지켰음을, 그리고 그 백도어가 완벽히 작동함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오강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입니다, 장군님. 시연회장 뒤편 완벽하게 격리된 통제실에서 김민준 대위가 헤드셋에 나직이 속삭였다. 배윤서는 단상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 대위는 준비된 허니팟의 추적 프로토콜을 가동시켰다. 한 대표가 보낸 백도어 활성화 신호는 가짜 시스템으로 유도되었고 그와 동시에 역추적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완벽한 녹색을 자랑하던 메인 스크린이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방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삐삐삐, 일레거, 악세스, 아템트 디텍텟 불법 접속 시도 감지. 모든 장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상진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건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가 당황해서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의 내용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붉은색의 추적 경로였다. 불법 접속 신호 발신지 추적 중, 발신지 확인. 스크린에는 시연 회장의 내부 구조도가 떴고 한 지점이 붉게 깜박였다. 위치 타이탄 룸 B열 4번 좌석 인근. 신호원 암호화된 번호폰. 모든 사람의 시선이 B열 4번 좌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강철의 부관이 사색이 된 채 앉아 있었다. 오강철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야, 저건 조작이야. 배윤서 내년이 무슨 짓을. 그가 소리치는 순간 스크린의 내용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 가득 K-테크 시스템의 커널 코드가 나타났고 그 안에 숨겨진 백도어의 알고리즘이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었다. 7.15 GH ACT 버전 프로토콜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것은 K-테크 시스템에서 발견된 악성 백도어 코드입니다. 배윤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경고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이 코드가 활성화될 시 청와대 방어 시스템은 즉각 무력화되며 모든 관리자 권한이 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짓말이야. 한상진 대표가 절규했다.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오강철과 한상진이 밀실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녹취록이 텍스트로 떠올랐다. 비상 접속 포트를 하나 심어둬야겠소.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장군님, 배윤서 그 여자가 감히.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다. 국방부 장관은 주먹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오강철을 노려봤다. 마지막 결정타가 스크린을 채웠다. 오강철이 문 장군과 통화했던 내용. 재수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부 고발 형식으로 터뜨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강철의 비밀 계좌에서 유령 회사를 거쳐 한상진 대표에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도였다. 완벽한 증거, 완벽한 함정이었다. 오강철은 자신이 배윤서를 잡기 위해 팠던 함정에 자신이 완벽하게 빠졌음을 깨달았다. 이성과 본능이 동시에 그에게 외쳤다. 도망쳐야 해.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가장 가까운 출입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저놈 잡아. 국방부 장관이 불호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오강철이 문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시연회장의 모든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색 전술복으로 무장한 푸른 방패의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KO 권총과 K1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비명을 지르는 한상진 대표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은 오강철의 부관, 그리고 문 장군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김민준 대위가 직접 도망치려던 오강철의 앞을 가로막았다. 멈춰. 오강철은 마지막 발악으로 김 대위를 밀치려 했지만 김 대위는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다. 큰 늙은 장군의 비명이 시연회장을 울렸다. 김 대위는 오강철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우며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오강철 중장현 시간부로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기밀 유출 내란 예비 음모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다. 오강철은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쳤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돌려 단상에 서 있는 배윤서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이글거렸다. 네, 내년이 감히 나를, 이 천박한 계집애가. 배윤서는 단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추하게 발악하는 오강철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 대신 경멸조차 담기지 않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다. 오 중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당신이 복도에서 말했던 명예는 이런 것이었나? 당신은 명예가 무엇인지 모르는군.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이 나라의 장군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그녀는 김대위에게 고갯짓했다. 끌어내. 특임대원들이 오강철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배윤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육중한 문이 닫히며 곧 사라졌다. 시연회장에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수뇌부만이 남아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창백해진 얼굴로 배윤서에게 다가왔다. 배 장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배윤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장관을 향해 경례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녀의 시선은 다시 메인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위협 요소 제거 완료, 시스템 정상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푸른 방패의 차세대 방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가장 교활한 내부의 적까지도 성공적으로 식별하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승리의 선언처럼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타이탄룸을 가득 채웠다. 타이탄룸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오강철의 마지막 저주 섞인 비명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자 시연회장에는 무겁고 충격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곳에 있던 대한민국의 최고위 장성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현역 중장의 반역 행위를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스크린에 떠 있는 위험 요소 제거 완료라는 문구만이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하게 가다듬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여전히 흔들림 없는 자세로 서 있는 배윤서를 마주했다. 배 장군.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배윤서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네. 만약 배 장군의 통찰력과 치밀함이 없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배윤서에 대한 경외심마저 묻어났다. 합참의장 역시 다가와 그녀에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배 중장, 자네는 푸른 방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 전체의 명예를 지켜냈네. 고맙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들은 배윤서가 오강철이라는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낸 것이 아니라 군의 심장부에 파고든 치명적인 암세포를 적시에 발견하고 제거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야전 지휘관이 아니라 적의 교활한 심리전과 내부의 위협까지 꿰뚫어보는 최고의 전략가임을 증명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군대는 건군 이래 가장 혹독한 자기반성의 폭풍에 휩싸였다. 타이탄룸 사건으로 명명된 이 일은 오강철 중장의 체포에서 끝나지 않았다. 배윤서가 확보한 완벽한 증거 녹취록 자금 흐름도 그리고 백도어의 디지털 서명은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을 한꺼번에 걷어내는 칼날이 되었다. 오강철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 그의 비밀 장부에서 발견된 명단들은 군과 방위사업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방사청의 문장군은 물론 오강철의 비호 아래 군납 비리를 저질러 온 수십 명의 현역 장교와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야말로 오강철 라인의 완벽한 붕괴였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오강철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배윤서를 향한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발악에 불과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 예비 음모라는 최고 등급의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든 계급과
명예를 박탈당한 채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한상진 대표와 K테크 디펜스 역시 공중분해되었다. 군의 심장부에 칼을 꽂으려 했던 그들의 탐욕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구시대적인 파벌주의와 오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청와대 지하 벙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보안 체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푸른 방패의 차세대 위성통신망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었다. 배윤서는 K테크 대신 이순이었던 한화 시스템즈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한화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알파랩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훨씬 더 까다롭고 완벽한 보안 기준을 요구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녀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의 모든 소스 코드는 푸른 방패의 감시하에 제작성되었고 그 어떤 백도어도 숨을 수 없는 투명한 구조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오늘 배윤서는 국방부 본청 중앙 로비에 서 있었다. 몇 달 전 자신이 땀에 젖은 전술복 차림으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중장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장성 진급 심사 때 오강철이 그랬던 것처럼 차가운 대리석 기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오강철은 이 기둥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겉모습에 도취했지만 지금 배윤서는 그 기둥 너머의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로비를 오가는 젊은 장교들에게 향했다. 그들 역시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을 입고 절도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들 중 누군가는 제2의 오강철이 될 수도 혹은 제2의 배윤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득 오강철이 내뱉었던 말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여기가 어떤 명예로운 장소인데. 배윤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명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 그것은 반짝이는 훈장이나 높은 계급장 혹은 흠없는 예복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 명예는 땀에 젖은 전술복 안에 있었고 작전 실패로 동료를 잃었던 밤의 고통 속에 있었으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 벙커에서 밤을 새우며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헌신 속에 있었다. 오강철은 그 명예를 자신의 오만함을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배윤서에게 명예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임무 그 자체였다. 장군님,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김민준 대위안이 이제는 소령으로 진급한 그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격려했다. 합참의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차세대 국방전략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배윤서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그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는 푸른 방패 지휘관으로서의 따뜻하고도 굳건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모욕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미래의 위협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자, 김소령. 그녀는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자신의 다음 임무가 기다리는 회의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